아우, 김영선입니다. 점심시간에 이렇게 또 많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신부전에 좋은 음식이 뭐냐 한번 알아보죠. 옛날부터 약식 동원이라 했습니다. 약식 동원. 약하고 음식은 갓틀덩이 뿌리고는 뿌리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약식동. 그래서 약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거는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가 항상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새삼 느껴지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신부전 환자들한테 영양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대개 보시면은 장기간 신부전이 지속되는 분들은 조금 이제 체중 감량이 많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는 그래도 체중이 좀 나갔는데 나중 되면은 이게 자꾸 빠져요. 쭉쭉쭉쭉 빠지니까 그게 왜 빠지느냐? 이게 결국은 심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펌프의 역할이 심장인데 심장의 역할은 펌프인데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 온몸의 전신순환이 안 되고 결국은 칼로리가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아마 병이 진단되기 전부터, 물론 병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좀 더 근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체중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뚱뚱한 분들도 좀 문제가 되죠. 너무 뚱뚱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너무 뚱뚱하면 안 돼요. 적당한 체중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표준 체중이 뭐냐? 이게 자기 키가 있잖아요. 그죠? 키가 있으면은 그 키를 이제 센티미터 말고 그냥 미터 단위로 했을 때,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를 해가지고 자기 키를, 예를 들면 여기서 있는 남자가 170cm 같으면 1.7을 곱해요. 1.7 곱하기 1.7 해가지고 2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63kg, 64kg쯤 나와요. 여자분들 같으면 22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75쯤 나오는데 1.75, 1.7쭉 하면 얼마나 하면 67 내지 68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몇 킬로냐? 70 나와요, 70. 2kg 이거 약간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조금 루스하게 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은 루스합니다. 요거보다 한 플러스 마이너스 2kg 정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키를 밑으로 환산해가지고, 그 밑을 제곱하시고 22나 2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자기 키가 예를 들면 164다. 남자분들 같으면 164면은 표준 체중은 한 60kg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분들 같으면은 키가 154다. 그러면 한 50kg가 표준 체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좋은데, 자,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신부전을 위주로 우리가 치료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신부전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 당뇨 쪽에서는 탄수화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탄수화물. 근데 우리는 탄수화물도 적정하게 이제 탄수화물 필요한 밥, 중요한 에너지 근원이죠. 밥에다가 반찬인데 이제 반찬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단백질을 조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체중이 빠져요. 체중 유지가 안 돼요. 고단백질 어육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에 이제 고기라든가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어육을 많이 권유하고 채소, 그 다음에 소금. 이거 어렵습니다. 하루에 소금 몇 g요? 5g요. 5g 같으면은 이게 아마 입원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신부전 시기가 따로 있는데 한번 드셔보면은 거의 간이 없습니다. 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야 삼시세끼를 먹고 나면은 약간의 간식을 포함한 5g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식사가 야, 이거 간이 있냐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나가서 드시는 음식은 상당히 맛있죠. 짭조름하거든요. 간이 상당히 많이 배어있기 때문에 5g 이상 넘어가요. 7 내지 8g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섬유소가 많은 우리가 채식을 자꾸 권유하는 거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콜레스테롤. 자, 그런데 보시면요. 밥은 우리가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좀 줄이다 보면은 당뇨 식사도 마찬가지인데 작곡을 계속 권유합니다. 흰쌀밥은 별로 안 좋습니다. 흰쌀밥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곡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적당량의 어육과 채소가 항상 중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아침, 점심, 저녁 한번 보세요.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에 뭐 대충 우리가 뭐 드시는 대로 하면 되고, 어육과 지방은 한 토막이래요. 생선 한 토막.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뭐 한 내지 두 토막, 저녁에 두 토막. 채소는 두 접시 정도는 충분히 좀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필요하면은 간식 조금, 우유나 과일 조금. 이렇게 하면은 아마 되지 않나 하는데, 실제 요래 한번 해보시면요. 조금 배고픕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채소를 조금 더 많이 섭취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고기가 빠졌거든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불고기 이런 게 더 빠졌는데, 돼지고기도 빠졌거든요. 그거는 아마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이라고 하는데, 신부전 환자들은 되게 이제 심장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한번 같이 씁니다. 같이 쓰기 때문에 스타틴이라는 약을 씁니다. 대부분은 다 쓰기 때문에 적당량의 고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체중 감량이 안 돼요. 그래서 적당량의 고기는 드셔도 됩니다. 단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은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적절한 양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랍니다. 양질의 단백질. 이게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살이 안 빠집니다. 체중. 나중 되면 신부전이 진행되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많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자, 소금 중요한 건데, 외국에서는 보시면 나트륨이라고 해놨습니다. 나트륨. 나트륨하고 소금은 거의 같은 말인데, 그 단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트륨이라고 하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소금은 나트륨에다가 클로라이드, 그게 같이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4027, 4mg 했는데 4g인데 곱하기 2를 해주면 한 8g쯤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좀 많긴 많은데 5g에서 신부전 환자들이니까, 신부전 환자들은 8g까지는 조금 안 돼요. 밑에 좀 더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5g에서 6g, 그 사이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2를 해주면은 소금의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고려하시면 되고요. 자, 요 보시면은 짜온 게 되게 보면 소금기가 많죠. 배추라든가 간장, 된장, 라면이 상당히 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피하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찌개를 좋아하잖아요. 국이나 찌개.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짭기 때문에 간이 많이 배어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더기 위주로 하자. 그러면 국 좋아하는데 국이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신 숭늉 쪽으로 약간 좀 바꾸자라는 거죠. 아니면 간을 진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막, 김치도 약간 물김치 건더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딱 해놨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장아찌예요. 장아찌. 엄청나게 짭습니다. 한 입 딱 하면 그냥 뭐 뜨르마죠. 짭죠. 장아찌. 소금이 많습니다. 그거 감안해가지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느냐 하면은 소금이 있으면 그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체중이 쭉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은 병원에 오시면 그렇잖아요. 안 붙던 다리가 한 번씩 쑥쑥 붙습니다. 대부분은요,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다리 붙는 경우도 있는데, 신부전 환자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은 음식이에요. 전날 먹었던 음식이 뭐에 따라서 다리가 한 번씩 붙습니다. 근데 붙다가 안 빠지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도 이뇨제를 조금씩 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운동을 하고 걷고 생활하다 보면 빠집니다. 붓기가 붙다가 빠졌다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음식이에요. 음식 때문에, 이 소금기 때문에 붙습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붙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약 때문에 붙는 경우도 고혈압 약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붙는 거고, 대부분은 아시겠죠?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부었다. 음식이에요. 전날 먹었는 음식이 뭔지를 한번 딱 생각해 보시면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면 안 돼요. 안 빠지면 약을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소금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얼마요? 5g. 소금 5g. 자,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소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조그마한 그 스푼티 있잖아요. 여기 한 1g쯤 나와요. 1g. 간장 5g 나와요. 된장이나 고추장이 10g 들어가요. 토마토 케첩 30g.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적에 간이 안 됐다라고 할 정도로만 돼야만 이게 5g이 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고혈압이 오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따로 이제 집에서도 밥을 먹을 때는 거의 소금을 안 칩니다. 물론 이제 국 같은 게 조금 치겠죠. 저희 집 사람 자꾸 치는데 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싸우는데 가급적이면 안 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그러면 맛이 없다 하는데 그래도 뭐 참아야죠. 할 수 없죠. 그렇게 식생활이 습관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사 드시잖아요. 진짜 싸워요. 그래서 바깥에 진짜 많이 그 소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는 소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매운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고춧가루를 가지고 약간 식사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시면 돼요. 소금 대신에 매운 고춧가루로 바꾸시든지 염분이 없는 양념을 쓰든지 향이 강한 채소 괜찮아요. 저염 소스를 해서 이런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매운 고춧가루를 적절하게 써가지고 약간 맛있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낮은 조리법이라든가, 그죠? 새콤한 맛, 달콤한 맛, 이런 것들을 적당하게 가미해가지고 드시면은 식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스는 이제 저염 소스라고 해가지고 따로 뭐 파는 것도 있겠지만, 뭐 집에서 간단하게 연계자 소스라든가 저염 고추장 소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와사비 소스 괜찮죠? 와사비. 소금기가 조금 적습니다. 저염 간장 소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두부 된장 소스도 있고 과일 쌈장 소스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배도 그다지 부르지도 안 하고 그쪽 저염이에요. 국 숭늉이에요. 숭늉에다가 김치 대신에 물김치를 쓰시고 과일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이래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약간씩 변화를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식품군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식. 가능하면 외식을 좀 줄이세요. 바깥에서 나가서 드시는 음식 소금 진짜 많습니다. 자, 라면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소금 4.8g, 5g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 딱 먹잖아요. 그날 다 먹었는 거예요. 그냥 다 먹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그만큼 소금이 많습니다. 자, 김치찌개 마찬가지예요. 소금 4.3, 5g. 김치찌개든 라면이든 짬뽕이든 이런 것들은 자, 한번 딱 드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먹었는 소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가급적 좀 피하세요. 짬뽕 한 그릇 딱 먹으면 맛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먹으면 안 돼요. 소금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음식에서 마트에서 장 보실 적에 나트륨이 그럼 얼마나 들어가냐. 뒤에 딱 보시면요. 나트륨이 딱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아마 소금이 나오는데, 소금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칼슘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뼈에 칼슘 양을 많이 축적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나이가 드시면은 골 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최대한 뼈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냐 하면은 30대 전후로 딱 생각이 됩니다. 30대 전후까지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칼슘 많이 섭취해가지고 하면은 뼈가 단단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칼슘이 조금씩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골 감소, 골다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막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 같은 것들을 좀 드셔주면 좋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특히 이제 칼륨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콩팥 나쁘신 분들은 칼륨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고혈압에 있어서도 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신부종 환자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빈혈도 잘 생기고요.
그만큼 심장병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 자체가 하나의 펌프 역할을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엔진이에요, 엔진. 엔진이 터져버리면은 결국은 모든 신체에서 다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몇 가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항상 보면은 음식 잘하는 집에서 보면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넘친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옛날 조상님들부터 있었고요. 거기에서 뭐 한의도 막 발달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일례로 예를 들면은 소금기만 딱 줄이면은, 소금만 적절하게 줄이시면요, 여러분들 고혈압에 있어서 수축기 혈압 5 내지 7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표준 체중 얘기 드렸잖아요. 표준 체중. 표준 체중만 지키고 앞서 김인철 교수님께서 강의하셨던 운동으로도 5 내지 7 혹은 1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먹고도.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은 체중 조절만 잘 하시면요, 고혈압 약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하늘로까지 줄일 수 있고요. 더욱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죠? 네.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 말을 하겠습니다. 신부전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병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부전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다른 환자분들께서 묻거든요. 이거 치료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조건은 나이를 거꾸로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이게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그런 게 이제 신부전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인데요. 평생 써왔는 엔진인데 이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고갈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약인 그런 심장 상태인데, 누구는 빨리 따고 누구는 천천히 오래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음식, 운동, 체중 조절이 평소에 잘 해오시면은 이 엔진을 평생 잘 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씩 힘들어지겠죠.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놓으면 떨어졌는 거를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고 최소한 유지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운동하시고 열심히 좋은 음식을 드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은 일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